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죠. 지금 서울시 전역으로 규제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대선 공약과 이런 부분과 자꾸 말이 엇갈린다라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뢰의 추락이라는 거죠. 주구장창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꾸준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설계하는 부동산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오늘은 추석 이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또 다시 불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이제 하락을 외치던 유튜버들 그리고 전문가들조차도 9.7 대책 이후에는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다. 추석 이후에 다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짚어보고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유튜버에 나오는 전문가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썸네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한강벨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주식도 굉장히 불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정권 임기 내에 5년 안에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중에 코스피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 양도소득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인하한다라고 했다가 개미들의 반발에 엄청나게 부딪혔죠. 그래서 다시 없었던 일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이 불장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주식보다 훨씬 더 상승폭이 클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만 모르고 있다. 추석 이후에 집값은 불장 온다. 이딴 대책에도 대폭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실 이딴 대책에 대한 대책 같은 대책은 거의 뭐 전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9.7 공급 대책, 여러 언론 매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야심차게 준비한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왜냐면은 이 9.7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매매 시장의 매수 대기자들한테 믿음을 줬다면 사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먹히지 않고 있다. 그 말은 그 9.7 대책은 효과가 없다,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9.7 대책 이후에요, 상승폭이 둔화가 됐었는데 대출 규제 대책 이후에 상승폭이 하락폭으로 전환을 한 게 아니라 상승폭이 꾸준히 둔화가 됐지만 오히려 9.7 대책으로 인해서 다시 상승 전환으로 갔다. 그래서 0.08%였던 게 이제 9.7 대책 발표 난 다음 주에 0.09%, 그 다음에 0.12%로 상승폭을 확대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0.19%로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는 굉장히 더 무서운 실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서울 전체는 0.19%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도 문제인데 각 구별로 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0.59% 상승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6.27 대책 이전에 상승하는 폭 거의 따라갔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6.27 대책과 그 다음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9.7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크게 이번 정부 들어서 실질적으로 3개의 굵직한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과거로 회귀를 하고 있다. 6.27 대책 이전으로 회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상승폭은 이렇게 큰데 거래량은 많이 줄었어요. 6.27 대책 이후에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었지만 상승폭을 확대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똘똘한 한 채 위주로 매매가가 정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다. 하지만 9.7 대책 이후에 더 큰 문제는 이 불장이 지금 서울시 25개 구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벨트 중에서 강남 상구와 용산구는 지금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이 지역 자체도 전부 다 한강벨트 라인이죠. 이 한강벨트 라인에서 상승폭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동구 또한 마찬가지고 영등포나 양천구 또한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한강벨트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지금 하락론자, 집값이 떨어지고 뭐 가계부채가 어떻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정부 부채가 어떻고, 시장 경기가 어떻고, 세계 경제가 어떻고, 이래서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IMF가 올 것이다만 이렇게 주장하시던 분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시장의 심리를 꿰뚫어보지 못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집값 하락론자도 이제 남은 거는 가격 급등뿐이다. 상승하는 게 아니라 급등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불장이 확산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렇습니다. 일주일 고민한 사이에 뭐 수억씩 오르는 장이 만들어졌고요. 곳곳서 신고가 거래에 배액 배상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정말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시장에 많은 분들은 지금 추석 전이나 후로 분명히 규제 대책이 나올 것이고 그 규제 대책은 정말 강력할 것이다 라고 입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강력한 것은 규제 지역의 확대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한강벨트 라인 이러다가 서울시 25개구가 다 규제 지역으로 다시 묶일 수 있어요. 어게인 문재인으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규제를 한 번 시작하면 계속 규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구장창 발에 땀나도록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공급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더딜 수밖에 없는 게 주택 공급이에요. 하지만 민간 주택 공급을 많이 막아놓고 총 부채가 지금 공공기관에 170조가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LH가 공급의 시행사 역할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죠. 지금 서울시 전역으로 규제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대선 공약과 이런 부분과 자꾸 말이 엇갈린다라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뢰의 추락이라는 거죠.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 상구와 용산구만 지정돼 있어요. 강남 상구와 용산구 중에 아파트만 지정돼 있습니다.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 집값 상승세가 높은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더 센 대출 규제도 준비 중이다. 추가로 나온 게 97 대책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후속 대책은 나올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주담대의 한도를 6억에서 4억으로 낮추거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행했던 고가 아파트 담보인정 비율 LTV를 0% 같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참 답답한 이 기사를 보면서 더 답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규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한 지역에 원하는 수요, 우리가 뭐라고 해요? 물량의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물량의 장사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지 물량의 장사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정부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취하느냐, 이게 정말 집값을 잡기를 원하느냐, 저는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구장창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꾸준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 공급은 확실히 필요하다. 시장에 믿음을 주는 공급 정책은. 하지만 그게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정말 부동산에 관여된 일을 하고 유튜브를 찍는 유튜버로서 부동산 전문가로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서울에 강남 상구와 용산구, 그 다음에 지금 성동구와 마포구, 강동구, 광진구가 상승폭의 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래 잠잠했던 노도강 아니면 금광구 이런 지역까지 전부 다 상승 전환을 했어요. 서울시 25개 구가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한 개도 없습니다. 떨어지는 지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승 릴레이를 탔다라는 얘기고요. 25개 구 전역으로 확대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무서운 게 이 빨간색들 있죠. 빨간색들이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다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쪽으로. 그러면은 정부에서는요, 아무리 규제 대책이 나와도 이거 실질적으로 잡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꾸 규제로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상승 릴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 97 대책, 공급 대책 이후에도 오히려 상승폭을 더 확대하는 이 부동산 시장, 여기에 대해서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요, 9월 이후에 쏟아진 분양이나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시의 10월의 입주 물량은 46세대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46세대가 서울시 25개 구의 전부, 인구가 960만 명이 사는 서울에 46세대 입주 물량이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문제가 심각하죠, 이거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97 공급 대책에는 시장 불신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시장을 잠재운 게 아니라 내가 공급할 테니까 좀 기다려줘, 믿고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래? 너 공급 안 할 거네, 공공주도 공급할 거네, 오래 걸리겠네, 그럼 나는 지금 빨리 사야 돼, 이렇게 시장에 신호를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시장은
97 대책 이후에 훨씬 더 불안한 시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금리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국 금리가 먼저 내려갔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 금리도 연 2대에서 2회 정도는 내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더욱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거래 절벽, 지금 실질적으로 627 대책 이후에는 담보대출이 6억 한도로 제한이 돼서 거래 절벽, 그러니까 거래가가 오르지만 실질적으로 정고점을 계속 돌파하지만 거래는 반의 반토막이 났다. 이게 정말 안 좋은 시장이거든요.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매매가는 계속해서 정고점을 돌파한다. 시장이 정말 위험한 시장이다. 시장을 예측할 수 없는 공포의 시장, 알 수 없는 미래,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제 패닉 바잉이 나오는 거거든요. 영끌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리고 전세시장 불안, 전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기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몰리면서 매수자들이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다 막아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주택자들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요. 전세 시장이 불안해서 전세가가 올라가면 내가 전세가를 올려주는 것보다 차라리 매매를 해서 매매가가 올라가면 내 돈이지만 전세가가 올라가면 남의 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시장에 뛰어들 확률이 높고, 심리적인 요인, 사실 이게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이게 투자는 심리잖아요. 심리 싸움. 추석 이후에 정부 대책이 만약에 97 대책 같은 대책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규제 정책만 주구장창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가, 공공기관이 합심을 해서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면 서울 도심권에 집을 빨리 공급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부동산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큰 상승장이 왔거든요. 하지만 또 규제로 눌러놓는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는 통계를 가지고 집값이 조금 잡혔네,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 매수자가 위축됐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밖으로 보이는 게 절대적인 사실만은 아니다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한 명절이지 않습니까?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